소설에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한 텍스트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그물을 어떻게 짤 것인가. 시를 한 편 쓰는 사람이 그 인물 사건 배경을 그물로 다 짤 수 있어요? 못 짜요. 그 사람이 장편을 소설을 썼는데 인물 사건 배경이 조합처럼 안 맞으면 어떻게 원고지 천장 이상을 써낼 수 있어요? 거기 안 맞으면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다 나온 거잖아요. 상상해서 못지만은 그거는 하늘에 주시는 그런 기획력이 없으면은 그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 속에는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를 조합을 해서 상상력이라는 그 개념이, 만들어내는 게 작가 아닌가요? 상상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네. 근데 시선을 좀 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냥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늘이 주시는 어떤 그 정령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은 맞지만은 마무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합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를 글을 쓰면 그 조합하는 능력이 없으면 소설을 완전히 쓸 수 있는 것이 없대요. 소필은 그냥 써서 진실하게 잘 기억은 바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문학이지만은 소설은 단편 소설하고 장편 소설 또 달라요. 단편 소설은 70편, 원고지 70편 내에서 마무리하면 되지만은 장편은 거기에 10배 이상, 1100매 이상의 원고력, 그리고 짬새 있는 그물이 하나도 터지지 않고 연결돼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있어야지 소설 한 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드시죠? 굉장히 목이 마르실 텐데.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시선을 좀 절 좀 보고 시도. 하시면 안 돼요? 시도 이 참 시선. 좋아요. 네. 시는 있잖아요. 대충 써가지고 네. 이 언어의 조합력이 시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는 책들을 안 묶거나 걸도 봐요. 근데 언어의 조합도 시 같은 경우는 좀 언어 속에 숨어 있는 함축된 언어들을 많이 한 쓰지 붙들은 언어를 않을까요? 고르면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사전을 펴거나 아니면 일반 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뭔가 새로운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맞아요. 그럼 그 단어들을 쭉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이 단어가 거기에 적합하면 바꿔치기 하면 돼요. 바꿔치기 하면은 시 맛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아, 시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단어 하나이기 근데 때문에. 단어 하나 가지고도 같은 예.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하고도 시의 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언어의 변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는 가능한 거는 뭐 언어의 변이성이요. 아. 내가 일반적인 평서적인 어떤 글을 시를 썼다 하더라도 네. 그 평서적인 시를 써놓고 나서 네. 그 언어를 어떻게 내가 변이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단어를 변이할 수 있고 이 감정을 변이할 수 있고 모든 구마다 네. 단어를 변이해서 맞아.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내가 써놓은 단어를 네. 각 언어마다 그런 것들을 언어에 대한 변이를 하면은 시가 달라져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 못하는 어떤 엄청난 무게 있는 단어들이 그게 내선 그 시에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독자들은 그거를 볼 때 언어가 좀 새로운 언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지 않았던 언어를 볼 때 그 시의 맛이라든가 그의 시의 달라져. 느낌이 좀 달라져. 살아있거나 새롭게 보인다라는 달라져. 얘기겠네요. 그러면 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 시인이 네. 이 단어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맞아요. 그건 되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단어를 어디 갖고 왔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시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시의 특성은 언어의 변이성이 있어요. 이 변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야기는 은유법을 얘기합니다. 아, 은유법. 내 마음의 호수. 이 마음을 호수로 변한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의 모든 것들을 변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 마음속에 호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언어의 변화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호수라는 거는 변이한 거죠. 그렇죠. 바꾼 거죠. 그래서 맞아요. 시를 시는 변이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 맞아. 변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바다가 바다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바닷가에 가서 돌을 하나 주웠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돌을 주웠는데 그 돌 속에서는 파도 치는 소리도 들리고 파도의 어떤 그런 그 다양한 소리가 이 돌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은 시인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돌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상상. 내 바닷가에 있는 돌을 들었더만은 네. 그 돌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스치고 지나가는 바다의 소리와 바다의 모든 흔적들이 돌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작가는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닷가에 돌을 들는 순간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독자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 약간 감성 있는 사람은 작가가 그 돌이 내 소리에 들린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올 텐데 나같이 무지인 사람은 뭐야 돌이 무슨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 시인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네. 항상 아,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시를 읽을 되군요. 때도 네. 어떤 단어가 나오면 네, 그냥 네. 읽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 항상 이미지 하는 것이 아, 중요해요. 이미지화하거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으면은 그냥 갑순이 갑돌이만 나왔다 해가지고 그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화된 모든 어떤 현상들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상상하는 게 상상을 참 그렇군요. 1번에서 10번까지 내가 상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파도 치는 소리를 많이 들려오는데 내가 돌을 주웠는데 네. 그 돌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어떤 상상을 해요. 그러네요.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고 맞아요. 개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겠네요. 이 돌 속에는 함축된 바다의 어류들이 다 함축돼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글만 읽었을 때는 그냥 저게 저 글이네 하고 진짜 스쳐 시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시는 산문이 아니에요. 시는 그러면 안 되는군요. 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 행, 네. 연, 네. 그 속에 숨겨진 모든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곱씹어요. 내가 아, 바닷가에서 곱씹고. 주운 돌처럼 네. 내가 돌을 주워서 그 돌 속의 모든 소리를 감상하고 이미지를 감상하듯이 그래. 시에서 발설하는 모든 단어들을 돌처럼 주워서 아, 이 단어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단어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돌처럼 생각하라.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나 그런 그 아름다운 함축된 그 언어들을 느낀 것이 시를 보는 시를 읽는 재미예요. 아,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그러면 시 한 편만 좀 읊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1분 남았거든요? 시는 네. 인간의 그 영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투입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에는 영혼의 어떤 그 함축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시를 낸다면 적어도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요. 그럼 그 시 속에서 네. 어떤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는 것이 이 시를 읽는 의미고 또 그에 대한 효율이고 그에 대한 가치고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작가님, 요번 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작가님이 쓰신 그
시로 예.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그 언어의 조합이 어떤지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 네, 그럼 다음에 뵙는 거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시간이 예,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 감사합니다. 예.